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삼천당 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0만 3천 원, 10%요.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어떤 네, 부분이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빠져갖고, 네. 네. 예, 궁금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삼천당제약 오늘 뭐 오전장만 해도 10% 넘게 급등했다가 맞아요.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천당제약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오, 부정 나왔고요. 일단 중립을 주셨으니까 네. 중립 의견 궁금하네요. 오늘 뭐 루머가 나오면서 또 회사 측에서는 근거 없다라는 공지문 띄우면서 또 하락 마감이 됐어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장중에 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이 되었는데, 일단은 저는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일단 시장에서의 물론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은데, 삼천당 제약은 이제 아일리아라는 환병변성 치료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너무나도 가격이 많이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 치료제가 13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올해 6월 달에 물질 특허가 종료가 되고, 물론 물질 특허뿐만 아니라 제형 특허에 대한 종료, 이런 다른 특허에 대한 종료 기간도 있기는 하겠지만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대거 나올 텐데 거기서 참전을 해서 같이 뛰어들면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을 내보일 수 있는지 이런 모멘텀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루머성 이야기가 돈 거긴 하지만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주사제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바꿀 수 있는 또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는 좀 좋은 이슈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번에 그 자사주 매각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아일리아랑 그리고 GLP-1 계열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회사의 방향성과 이거는 앞으로 변하지 않고 향해 가고 기대감에 대한 부분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시장에서 이미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결국에는 그에 따른 매물,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 이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와줄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흐름이 강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지금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로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손절선을 좀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한 이 정도 가격까지는 그래도 보유할 수 있겠다 하시면 저는 18만 3,500원 부근까지는 좀 손절의 범위를 넓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아일리아에 대한 시장의 크기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오래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적어도 21선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17만 원 부근까지는 손절을 열어두시고 이 가격대가 내려와도 좀 버티신 이후에 보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탄력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재훈 대표님의 부정 의견도 한번 짧게 저희가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소문 하나에 시총이 하루 만에 뭐 8,600억 넘게 요동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또 호재가 나왔을 때 좀 시세가 강하게 날 만한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재료는 나온 게 아니에요. 네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린 건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고점권역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밀리니까 불안해 하신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면 안 올라가 있는 주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20만 3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해서 그것도 손절이나 뭐 이런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는 거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정의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매수가 위에서 충분히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올라가기 전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사지 말고 셀트리온 사세요. 그냥 셀트리온 안전하게 네. 수익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탑픽 섹터를 좀 제약바이오로 꼽아주신 만큼 네. 좀 그 안에서 덜 올라간 종목들,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걱정 많이 되셨을 텐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가지고 또 연락 주셨을까요? 대한전선 15,000원에 5%예요.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요. 네. 야, 전망이 이제 궁금하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 해야 되나 그거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여부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은 대표님의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사실 전선주 업황 전반적으로는 강한데 LS전선과의 기술체 공방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리스크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추가 매수 지금 시점에서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해저 케이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그 대한전선의 입지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기업들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독과점 시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개의 소수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앞으로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워낙 지금 전력 관련돼서는 지금 모멘텀이 앞으로도 풍부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거고요. 특히 비중이 5% 정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5% 정도는 더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오늘 가격대가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좀 이렇게 반등 탄력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가격대가 지지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3,700원, 800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지지 흐름이 나와주는 모습을 이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적어도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을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여기서 노이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횡보의 흐름 또는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5% 비중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우리가 또 시간적으로 너무 내가 보유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반등 탄력 또는 횡보가 나오면 그때는 비중 5% 정도 확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해저 케이블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든 시장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노이즈가 단기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투자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또 예전부터 전선주, 전력 쪽 좀 좋게 보셨으니까 대한전선도 좀 가격 라인 좀 말씀해 드리면서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 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그럼-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목표가는 얼마나? 목표 줄까요? 네. 네네.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17,000원 부근대에 다시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물론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을 같이 받아주긴 해야겠지만 일단 전선 같은 게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비교적 좀 자유롭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7,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2만 원 부근대도 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17,000원 돌파 흐름이 나오면 비중 5%라도 일단은 수익 챙겨 놓으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000원 돌파한다면 좀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대한전선으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갤럭시와 모니터리를 사갖고 있는 지 꽤 오래됐는데요. 아, 오래되셨어요. 네, 네, 요즘 얼마에 가격- 사셨을까요? 11,000원에 30% 샀습니다. 아, 11,000원이요? 작년에 들어가신 거네요, 시청자님. 네. 아, 그리고 그래도 오늘 좀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목표가가 얼마인지 뭐 아. 좀 고생하다가 올라가니까 걱정이 되네요. 네, 뭐 트럼프 관련주라고도 하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가져가도 될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목표가를 몰라서요. 네, 두 분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저는 혹시나 수익권인가 싶었는데 좀 오래되셨나 봐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어디까지 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난해한데 네. 그래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트럼프 후보가 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네. 좀 제법 올랐어요. 온갖 매체는 지금 트럼프에 대한 얘기들로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지금 현재의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박빙이에요, 여전히. 근데도 불구하고 이 피격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진이 나오면서 막 그런 트럼프 얘기가 막 나오고 결집을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전 단기적으로 오늘이 좀 고점이 아닌가, 오늘 내일이 좀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후보가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변수는 8월 달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했을 때에 과연 후보가 바이든 현 대통령이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교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아마 종목군들이 막 난리부르스를 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접어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갤럭시와 모니터리가 실적이 막 꾸준하게 나오고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냉정한 게 아니에요. 테마성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보게 돼 한 9,000원 정도? 8,000원대 후반에서 9,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에서는 비중을 절반 정도를 줄여놓고 난 다음에 추이를 보면서 다시 재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절반 매도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만 좀 더 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 그 분들 좀 잘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그 트럼프 수혜주 말씀하시면서 좀 전해드렸지만은 좀 단기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려봤어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힘내시길 잘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내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에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도와드릴까요? 6654님이신데 SP소프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22,000원대고요. 10% 비중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매수를 전고점 부근에 하셨고 매수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모멘텀이 조금 죽은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국내 유통을 담당을 하고 네네. 있어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 AI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관련된 파트너사들이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못해서 그와의 좀 같이 흐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거의 다 죽어 있고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싹
사라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더 주가가 의미 없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이제 결정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를 갖고 이 종목을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거나 일회성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일단 지금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좀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시장에서 좀 더 이슈를 받고 테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이 종목을 정리하고 들어갈 것인가의 이제 결정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AI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전력 쪽 그리고 AI 반도체 이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워낙 미국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수급이 메말라 있는 상황인데,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수급들이 유입될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이고, 또 지금 코파일럿이 국내에서 보급이 확대되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지금 1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10%의 비중을 지금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분위기가 좀 더 이쪽으로 확산되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오히려 비중에 대한 부분들 확대를 해서 좀 좋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근데 시간이 좀 짧아서 네네. 보호회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을 꼭 한번 같이 좀 체크는 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락업 물량이 언제 해제될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애청자분이신 유피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21만 원대에 들어가셨고요. 10% 단타로 들어갔는데 매도해야 하나요? 더 봐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수익권이신 시청자분께서 좀 주셨는데,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뭐 사실 방산도 트럼프 수혜주로 묶이기는 하는데 대표님께서 아까 트럼프 수혜주 약간 단기 고점인 섹터가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LIG 넥스원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타로 들어갔으니까 팔아야죠. 그걸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단타로 들어가시면 파세요. 뭐 네. 그거 얼마나 더 먹겠다고. 일단 방사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될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변수적인,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하고 일단 변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LIG 넥스원은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 절차가 이제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되죠. 어제 이제 기사화가 됐을 거예요. 비궁, 미국에서 테스트하고 림팩 훈련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 다 명중했다라는 거. 그럼 이게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내년도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재료가 품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고스트 로보틱스도 일단은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거기에다가 어찌됐든 트럼프의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LIG 넥스원도 고점을 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21만 원짜리 때 초반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내일 정도에 일단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저는 기다리면 지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보든가, 아니면 다른 쪽의 종목을 좀 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방산 쪽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종목은 안 올라갔어요. 그럼 그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매수가가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일단 유피님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줄 때 챙기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네. 내일 시장에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로 도와드릴게요. 4667님이신데 인텍 플러스를 2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이 무려 30%인데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상승 여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은 대표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달 초쯤에 정고점에 이제 변동성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좀 쭉쭉 밀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번 달 이제 6월 28일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이제 퀄 테스트 장비 컬 작업을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강하게 단기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져서 좀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또 최저점을 뭐 찍었다라는 막 이제 거의 리포트도 나오고 했지만 저는 일단은 29,000원이라는 매수가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살짝 많이 빠진 상태에서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빠질 만큼은 이미 많이 빠져 있다라고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비중 확대는 추가적으로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2분기 실적은 업황 부진에 따라서 역시나 영업이익 다 영업 매출액 다 좀 부진할 거라는 전망치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나온 자리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좀 보유하셔야 되는 기간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이 기간이 발생하는 게 좀 답답하신다고 하신다면 3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까 이제 6월 28일에 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하나의 재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쉽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좀 투자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투자가 다시 재개가 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때 같이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은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조금 크시기 때문에 약간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 흐름과 모멘텀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인텍플러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가지고 연락 주셨을까요? 에코프로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2,500원인데요. 네네. 조금 어제는 올라갔는데 오늘 너무 갑작스레 빠져서 그래가지고 또 이게 2차 전지 전망이 어떨지 그래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전화는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정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더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사실 뭐만 하면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묶이면서 맞아요. 정재현 대표님도 할 말 좀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이게 수혜주로 봐야 되나 피해주로 봐야 되나 좀 의견이 나뉘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테슬라 올라갈 땐 징그럽게 안 올라가더니 빠질 땐 그러니까요. 같이 빠집니다. 네네. 네. 2차 전지가 이게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반등 나올 거예요. 주가는 일단 바닥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오늘 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2차 전지가 실적이 다 안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수출입 지표나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수출 지표는 서서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쳤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리튬, 탄산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지면 좋을 건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뭐 좋냐 나쁘냐 이 부분들을 물어보신다면 2차 전지 전망은 좋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뭐 IRA를 폐기한다 뭐 한다 그런 얘기들 많은데 폐기를 하려면 일단 다시 하원과 상원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선거가 있을 때 상원이나 하원이나 전부 다 공화당이 돼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도 반대표 이탈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IRA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 합의를 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3사가 만드는 기업들도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도 공화당 우세 지역이에요. 일거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을. 그런데 이걸 IRA를 폐기한다? 미친 소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권역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0%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못 가도 저기 3월달과 4월달 고점 자리 때 12만 원대 중후반 자리 때 12만 원, 13만 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럼프 때문에 빠졌니 뭐니 빠졌니 그냥 웃으시고 그냥 매도할 때 어디에서 매도할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하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에코프로도 좀 단골 종목이긴 한데 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사실은 좀 빠질 만큼 빠졌다에 대해서는 다들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도 좀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미글로벌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0%에 19,100원입니다. 네. 지난달쯤에 매수하고 나니까 자꾸 네네. 이래 흘러내려요. 네.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그저께요. 그저께 들어가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두 분 다 긍정을 주셨네요. 그러면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건지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잘 들어가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미글로벌이 최근에 소식이 있었어요. 영국의 원전 건설 경험 자회사와 함께 수주전에 대해서 본격 준비를 한다, 정식 조직을 발족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중국 쪽의 텅스텐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또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보통 한미글로벌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도 좀 같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진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엔 PM을 맡아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재료들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같이 좀 엮여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왔고요.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저항대였었던 이 19,000 가격대를 돌파를 좀 시원하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만약에 여기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뭐 2만 원을 넘어서서 좀 주가가 힘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관련된 엮여 있는 부분들이 거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다른 것보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힘과 동력을 또 잃어버리면 이 가격대에서 혹시라도 물려버리면 또 손과 발이 묶여버리는 답답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잡아드릴게요. 1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를 하고 이제 계시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손절 라인 때도 조금 정해드려봤으니까요. 조금 홀딩 관점 말씀드려봤어요. 한미글로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시간의 특징도 짚어보는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유튜브 댓글창도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고민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짚어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